오늘은 설교라기보다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통일입니다. 통일. 통일을 제목으로 정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통일 문제는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통일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시작한 것은 평양에 갔을 때 충격을 받고 나서부터 통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없이 소문나지 않게 북한 동포들을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우리가 데려온 분들만 260명에 이릅니다. 근데 통일운동은 소리 없이 표현나게 해야 되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 데려왔다 명단을 밝힐 수도 없고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세 번째인가 평양 갔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습니다.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또 비데오도 팔고 책도 팝니다. 비데오는 이제 장길산, 홍길동전, 뭐 이런 6.25 때에 전쟁하던 이야기, 그런 북한 비데오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사다가 집에 갖다 놨으니까 그 보고 싶은 분들은 내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꼭 그 서점, 고려 호텔 2층에 있는 서점에 들려서 책이나 비데오를 쭉 살펴보고 골라서 사옵니다. 세 번째 갔을 땐가 그 서점에 들렸더니 특별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치고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달러 주고 샀습니다. 사서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귀국할 때 비행기에서 읽어야지 하고 이제 챙겼는데, 귀국할 때 이제 평양에서 저 북경으로 가서 고려항공으로 가서 북경에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 그 책을 꺼내 읽었지요.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통일 문제가,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 책의 사도신경을 바꾸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든 공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사도신경인데, 그 책에서는 사도신경을 변형시켜서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뭐 이런 식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뭐 이렇게 쭉 써서 아멘 이래 했어요. 그래가 아주 참 오싹하더라고요. 야,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그렇게 할까? 김일성 자신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연세대학 전 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이 김일성과 같은 마을에서 자랐더라고요. 같은 마을, 같은 교회를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보다 김일성이 6살인가 더 많았대요. 같은 유인실학교 다닌 거지요. 김일성 어머니가 이제 강반석 권사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죽만 익힌 거지요.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독교의 껍데기만 받아들여서 공산당 활동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권력을 쥐고 숱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무지막지합니다. 남한 조선공산당 설립자에 아주 박헌영이 있습니다.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 박헌영이란 분이 그 20대 초에는 서울에서 정릉교회인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도 배우고 선교사들 지도도 받고 했는데 공산당 사상 교육을 받고 그걸 전향을 한 거지요. 그걸 컨버트 한다 그럽니다. 공산당 당원이 돼서 조선공산당을 발기해서 평생 그의 목숨을 걸었는데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조직에 능하고 탁월한 공산주의 지도자였는데 울복을 해서 북한 정권 만들 때에 김일성은 위원장, 박헌정은 부위원장, 초대 정부의 외무부 장관, 그런 거친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그 사람을 숙청할 때에 남조선 출신들이 김일성한테 도전하다 한다 여겼겠지요. 그걸 미제 간첩으로 나는 6.25 때부터 간첩이랬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평생을 공산주의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미국 간첩이랬다. 그 말을 승인하겠습니까? 끝까지 안 하니까 며칠 굶겼는 세파트를 2마리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2마리 세파트가 번갈아 무는 거예요. 박헌영을 사정없이 무니까 며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뭐든지 서류 가져오느라 사인할게. 사인하고 날 총살시켜주라. 사람한테 고문당하는 거는 내가 견디겠는데 걔한테 물리는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박헌영이 미제 간첩 활동했다. 자기 사인하고 그 총살당했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사람인데다가 교회에서 유인지를 다니면서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표제를 할 정도로 사입이 종교 집단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남한의 대학생 지식인들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부님 중에, 수녀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무섭구나. 그건 거의 사이비 종교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책을 읽고부터 이 통일을 해야지 북한 동포들의 영혼이 완전히 이거는 사이비에 취해 영혼이 병드니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게 늘 통일에 관심 가지고 북한에도 다니고 일을 했는데 요즘 북한에서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들었습니까? 한라혈통 하는 말 들었습니까? 한라혈통. 백두혈통은 아시죠? 백두혈통. 북한의 최고 군의가 백두혈통이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백두혈통이지요. 김정은이 3대째지요. 백두혈통이 북한의 권력을 잡아서 2,500만 백성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북한에서 한라혈통이라야 한다. 그런 말을 한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백두혈통이 이제 아니고 앞으로는 한라혈통이다. 그 한라혈통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북한에 송금을 합니다.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가 봐요. 남한에서 벌어서 북한에 송금해주는 그 사람들을 한라혈통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남한의 북한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쯤 되는데 각자 어렵사리라 해가지고 북한 가족들한테 달러를 보내니까 그게 큰가 봐요. 요즘은 중국하고 무역도 시원찮고 하니까 북한에 해외 무역하는 액수보다가 한라혈통에서 송금해 주는 게 더 크대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보내주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라혈통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참 좋은 생각이 나지요. 남한에 나와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을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우린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경쟁 사회란 말이지요. 북한 출신들은 사회주의 체제 밑에 경쟁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빨리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직장을 잡든지 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열심히 송금하게 해야지요. 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통일을 우리가 빨리 이루려면은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빨리 남한에 정착해서 성공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한라혈통이 아주 빛가번쩍하게 그 사람들이 또 신앙이 들어가도록 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뒷바라지 해야겠지요. 같은 동포로서 도와야 되고 우리가 전도로서 도와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 도와야 되고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으로도 도와야 되고 그 사람들 남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돕도록 우리가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1억 5천만을 둘의 마을에 기증을 하면서 내가 북한 탈북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 그 2년 전에 서울에서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요. 남한에 와서 고생하다가 도움받지 못하고 모자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또 이 남한에 참 나쁜 사람들 중에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얼마 받습니다. 정착금. 그걸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기 별로 안 당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하지요. 꼬임에 빠져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 다 사기당해 버리는 거지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 보낸 분이 한 가정에 300만 원씩 좀 사람을 물색해서 도와주십시오. 내년에도 또 자기들 사정이 되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신문 낼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광고할 수도 없고 음으로 양으로 꼭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우리가 모으자 했더니 이래저래 소문 듣고 한 80통이 들어왔어요. 사연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아. 그 한 가정도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 근데 보내온 거는 1억 5천만 원인데 80가정이면 1억 8천만 원 아닙니까? 돈이 모자리는 거예요. 그럼 30가정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누구를 떨어뜨릴까 읽어보니까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 다 더버티에서 주고 싶지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참 고민을 하다가 우선 50가정 보내고 이미 보냈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이번에 성탄절까지 모금해서 또 이렇게 수소문했더니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300만 원 보내고 끝내지 말고 전담하는 간사라 할까요? 우리 온라인 교회가 그런 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인 중에서나 목회자 중에 전담인을 두어서 소리 없이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 내리고 자녀들 교육 바로 시키고 남한에서 성공하게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돼. 남한에 와서 새빵살이처럼 얻어먹다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립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북한 가족들한테 열심히 송금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한라 혈통이다.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독일 정부가 지혜롭게 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서독에서 동독 공산 국가에 지원한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조직 중에 WCC라고 상당히 진보적인 교회 연합체가 있습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그걸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고
서독 정부가 참 지혜롭겠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바꾸지 않았어요. 야당, 여당 관계없이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통일 정책은 변하지 않게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지원은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독일이를 도와줄 때 그냥 현찰 준 게 아니고 서동독에 있는 정치범을 돈을 주고 샀어요. 정치범 한 사람당 5만 달러. 그러니까 5만 달러 지원해주고 정치범 한 명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 소리 없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참 독일 정부가 잘했지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배워야겠지요. 또 독일 정부는 미국을 활용을 잘했습니다. 왜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는데 영국이나 러시아는 합치는 걸 안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독일 통일될 때 영국 수상이 대처 수상이에요. 여자 수상. 참 훌륭한 수상인데 독일을 통일시키면은 통일 도국은 유럽의 이 슈퍼파워가 돼가지고 골치 아프다. 독일 통일을 안 시켜야 된다. 그런데 독일 그때 수상이 콜 수상이에요. 콜 수상. 콜 수상이 참 지혜롭게 했어요. 자가용을 타고 미국을 수시로 간 거예요. 수시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시켜 주면 절대로 우리가 해롭게 안 할 테니까 세계 평화에 자유진영의 평화에 기여할 테니까 통일시켜 주시오. 미국 대통령을 움직인 거예요. 미국 여론을. 그 내가 말이도 영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는 안 원하는 거예요. 독일이 갈라져 있어야 유럽이 편하다. 제2 히틀러 같은 친구 또 나오면 안 되지 않냐? 그랬는데 미국이 움직여가지고 통일시키려 하니까 대처 수상이 영국 수상이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그때 고르바초프요. 고르바초프한테 이거 독일 통일 운동은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 대처 영국 수상이 어디까지 말했느냐 하면은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 미국이 확고하게 통일 도국이 오히려 세계에 기여한다. 이래가 이제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 거지요.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 거기 한국인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이름이 박성주 교수요. 한국 사람이 독일 최고 대학의 교수 되자면 보통 분이 아니지요. 그분이 독일이 통일되는 걸 다 지켜보고 나서 글을 썼어요. 이건 한국의 조국 한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서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데는 3가지 잘했다. 3가지. 이걸 한국이 배우기를 바란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 애국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첫째는 서독의 경제력이 탄탄했다. 서독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에 동독을 흡수할 능력이 있었다. 둘째는 서독의 국민 여론이 통일돼 있었다. 좌파 우파 갈라지지 않고 보수 진보 갈라지지 않고 거기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한 사람이 27년인가 했으니까 전문가를 기른 거예요. 국민 여론이 일치가 됐다. 이건 우리가 참 많이 아쉽지요. 통일에 대해서 우리 너무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미국을 활용했다. 콜 수상이 자가용을 타고 미국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통일시키는 데는 영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게 애를 써서 통일이 된 거예요. 이걸 코리아가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남북 통일을 절대 안 원합니다. 중국은 생리상 국경 지방에 통일한국, 강력한 국가가 있는 걸 싫어해요. 중국은 남북이 갈라진 채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력 밑에 두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통일되는 걸 안 원해요. 중국이 통일의 방해 세력이지요. 일본도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안 됐으면 하지요. 일본은 한국이 막 뒤숭숭하고 어렵고 막 그래 일본 사람들은 고소한 거예요. 사투리로 아이 꽃이다. 한국이 우리 있을 때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고 막 그저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아시지요? 그리운 내님이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륙도 작은 섬 서울시가 나이면 한국 뽑고 싶은데 막 그건 절제하도록 하고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관광 와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님이여 그럼 자기들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 돌아와요. 그 시대가 좋았습니다. 이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조선이 막 혼란하고 한국이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안 하지. 미국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국이 통일이 되려면 미국을 움직여야 되지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다.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몇 해 전에 한국 주한 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 중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빈센트 브룩스란 사성장군이요. 미군 사성장군. 한국 주한 사령관 했어요. 별 4개짜리가. 그 사람이 7월 달에 미국의 외교 잡지 중에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Foreign은 이제 외교. Affairs. Foreign Affairs. 아주 권위 있는 잡지요. 외교관들이나 외교하는 외교학 학자들이나 다 읽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게 7월 달에 특별 기고문을 썼어요. 이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그랜드 바게인 위드 노스 코리아. 바게인 거래죠. 바게인. 대거래. 북한과의 그랜드 바게인. 또 다른 말로 하면 빅딜 이런 말이에요. 빅딜. 그랜드 바게인 위드 노스 코리아.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쫀쫀하게 하지 말고 통 크게 탁 협상해야 된다. 그런 제목이지요. 그러고 밑에 부제를 붙이기를 평양지 이코노믹 디스트레스, 평양의 경제적 공경. 지금 아주 어렵거든요. 북한이 지금 어려운 거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양지 이코노믹 디스트레스 오퍼스. 평양의 경제적 공경은 오퍼스 제공한다. A chance for peace. 평화를 위한 찬스가 된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통일될 수 있는 평화의 찬스다. 그래서 그러면서 몇 가지 안을 거기 썼어요. 여기 이제 상당히 이 석장 되도록 깁니다. 내용이 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통일시키는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입장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한미 동맹이 있죠.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북한까지 거기에 끌어들여서 한국, 북한, 미국 동맹으로 넓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FTA라고 하시죠? 자유무역. FTA가 한국과 중국이 FTA 맺어 있는데 이 자유무역 관계를 한국, 미국,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FTA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남한이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금 문 닫고 있지요. 그런데 이 브룩스 장군의 제안은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북한에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의 공장을 세워서 북한의 노동자가 세계 제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요, 해외에 나가면 인기 끌었어요. 뭐 옷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최고예요. 북한 기술자들이. 그게 문 닫고 있는데 이걸 북한 전국에 그런 걸 고루고루 만들어 가지고 한국 기업가들이 경영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내 대로 붙여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으로 팔면 중국제는 상대가 안 된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상대가 안 된다. 왜냐? 북한의 인건비가 중국의 10분의 1이요. 그러니까 기술은 더 좋아. 그리고 전 세계에 전 국민이 문맹률이 제로인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전 국민이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문맹 없는 나라는 한 나라예요. 남한, 북한이요. 아주 세계가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거야. 다 그걸 읽을 줄 알고 같은 말 쓰고 부지런하고 손맵수 있으니까 남한이 북한 가지고 공장 물건 만들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면은 중국 제품은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백화점, 전 세계 시장을 한국제가 석권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북한 경제가 10년간만 하면 중국 이상 올라간다. 그때쯤 되면은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문화 상품 그렇게 좋아한대. 말씨도 서울 말씨 쓰는 것이 유행이래요. 저는 남편이 남편 동무 건져서 오빠한테 오빠. 남편한테. 응? 한국 사람들 남편 보고 오빠라 생각하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걸 쓴대. 그러고 대학생 청년들이 이발하는 스타일이 드라마에 나오는 현빈인가 뭐 그 스타일이래. 현빈이 스타일 나는 모르는데 그럼 배우고 있습니까? 응? 김빈인가 현빈인가 있어요. 응? 그 스타일로 머리를 다 깎는데 또 그걸 또 경찰이 단속한대. 예? 그래 하지 말라고. 그 단속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한의 문화, 남한의 드라마, 남한의 비디오, 음악 이런 게 인기야. 이건 뭘 말합니까? 공산주의 교육 쓸데없다. 응? 주체사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의 문화, 남조선의 드라마, 음악
남조선의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의식화라 그래요. 의식화. 의식화가 되면 개인 의식화되는 구투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직화해야 돼, 조직. 그래서 북한에 반김정은 반체제 운동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룹이 미국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밀 결사체지. 우리가 이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내왕하는 거예요. 그냥 비공개겠지요? 그 요즘은요, 지방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자꾸 밤에 무너지는 거예요. 김일성. 전 세계 동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보다가 김일성 동상이 더 많습니다. 북한 그 좁은 땅에 김일성 동상이 29,000개예요. 그런데 이 밤사이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줌 넣어버리고, 응?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현수막이 이제 북한 치고 금강산도 가보고 변두리도 가보고 평양도 가봤는데 가는 데마다 써놓은 게 뭐냐?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성경에 무슨 구절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지. 그렇죠? 가는 데마다 써놨어요. 이 현수막이 밤사이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만큼 민심이. 그래서 통일이 되려면 핵심이 뭐냐? 백성들이 백두혈통 쪽에 줄 서냐, 중국 쪽에 줄 서냐, 남한 쪽에 줄 서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 사람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남한보다 더 심해요. 응?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다. 북한 사람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한대. 권력자들이 뭐 저거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빌붙어가지고 그래 샀지, 북한 인민은 중국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남한을 좋아하니까 이게 통일의 기반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남한의 좋은 걸 자꾸 들여보내야 돼. 그리고 한라 혈통, 여기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성공해가지고 자꾸 송금을 해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돕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탈북민들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자꾸 좀 버릇돼가지고요. 내가 청계천에서 빈민선교 해보니까요, 굶는 집에 밀가루 한 포 갖다 주지요. 애들 데리고 굶다가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가져가면요, 주부가 울어요. 고맙다고. 애들은 막 깡충깡충 뛰고. 내가 그때 넉마주의 했는데요, 하루 종일 쓰레기통 뒤지고 저녁에 분류해가 팔면 하루벌이가 밀가루 2포는 사요. 22kg짜리. 하루에 2kg는 삽니다. 근데 우리 일꾼들은 뭐 5포, 6포 살 만큼 벌어요. 그럼 내가 왜 차이가 나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에이, 형님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군 어떻게 하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가보니까 마당에 들어가지고 주인 없으면 알루미늄 솥도 멀쩡한 걸 집어넣어. 응? 그 비싸거든요, 알루미늄 솥이. 그 주인이 보고 여보 그걸 왜 넣어요? 그럼 아이고 보고 있었구나. 내놓는 게. 응? 그래 하니까 수입이 밀가루 5포, 6포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 할 수 없어요. 뭐 당연히 뭐 전도사가 속 걸어놨는 걸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떨어진 거 정식으로 주스니까 이거 2포 값밖에 안 돼. 매일 한 포씩 굽는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막 기뻐서 울어요. 근데 2포, 3포, 4포 주다가 5포쯤 되면 이제 딴 집에 더 줘야지요. 우리 한 포 얻을 동안에 뭘 하든지 자립을 하세요. 그런데요, 한 포, 2포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해요. 5포, 6포 받은 분들 안 주면 욕을 해요. 저것들 빈민 팔아가지고 저거 돈에 먹는다. 그리고 고발까지 했어요, 나를. 네? 빈민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 딴짓한다.
시내 빌딩 사놨단다. 이러고는. 그러니까 물질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으로, 가슴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자기가 송금하도록, 그게 한라 혈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을 그 정치가들은 밀고 땡기고 정치가들 몇 개가 안 돼요. 남한 국민 대 북한 국민들이 통해야 돼. 그렇지?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우리나라가 한번 뜹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뜹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남한의 기술 공장하고 여러분 옛날 나이키 신발 공장, 나이키 신발 아시지요? 전 세계 재벌입니다. 나이키를 누가 키웠는지 아십니까? 부산 신발 공장이 키웠어요. 그게 196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포트랜드 유대인 청년 30대 1명, 20대 1명이 뒷골목에 방 하나 얻어가 전 한 통 놓고 나이키란 신발 공장을 세웠습니다. 나이키는 시랍 신화에 달리는 신 이름이 나이키요. 그 나이키 신발 공장 세워가지고 사무실 얻어놓고 부산 와가지고 외상으로 좀 만들어 주시오. 팔아가 송금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자꾸 크니까 부산 신발 공장이 자꾸 큰 거예요. 그런데 88 올림픽 뒤에 인건비가 오르고 민주화되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나이키가 의리 없이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겨 뿌렸어요. 신발 공장 기계는 그냥 쓴 거요. 이거는 고칠 값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북한으로 옮기면 되지. 그렇죠? 운송기만 들어가 북한에 옮기면 북한 노동자들이 신발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경륜이 있고, 이건 아주 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북한 동포들을 품을 수 있을까? 김일성 백두혈통하고 북한 동포들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이해가지요? 그런데 자꾸 백두혈통은 도와주고 백성을 안 도와주면은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정치가들 하는 얘기 좀 말하면 또 말이 거칠어지고, 안 좋아지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의 사성 장군, 주한 미군 사령관 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 얘기가 참 좋은 얘기예요.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미동맹의 한미북동맹으로 넓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백두혈통이든 높은 자리에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손 안 댈게 다 그래주고 백성 살리자. 이래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이끌면 미국은 뭐이 좋으냐? 북한 제품을 이길 물건이 없는 거예요, 북한. 인도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필리핀도 중국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을 뺨친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걸 발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걸 이제 이 사람이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그걸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연구한 건 미국 행정부, 미국 국무부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글이 나중에 정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 이런 잡지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고 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사령관이 다음번에
주한 미 대사로 올 예정자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을 대사로 보냅니까? 이런 걸 잘 실천하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북한 가서 뒤에 농장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스워 보여도 앞으로 저기 일 냅니다. 저기요, 처음에는 우스워 보이지요? 저기 대박입니다, 대박. 내가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데 한 2시간 가요, 차로. 양쪽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일부러 신기하다. 어떻게 산에 이렇게 나무가 없을까? 차를 세워가지고 내려서 봤어요. 양쪽에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헐벗은 산 밑에 허름한 집이 한 30동씩, 40동씩 허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 남한산이나 북한 사람이랑 뭐이 다릅니까? 같은 핏줄 다 열심히 할 텐데, 예? 당을 잘못 만난 거지. 애부당을 만났어야 하는데 공산당 만나가지고, 그치요? 김씨 때문에 문제. 나도 김씨 맞습니다만, 잘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아주 영감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지요. 여당, 야당 이 후보자들이 내 일부러 듣는데 통일 문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열받아요. 어떻게 이 중요한 통일 문제를 한 사람도 얘기 안 하냐? 응? 이런 걸 대통령 할 사람이 열을 품고 가슴에 불을 붙여줘야 통일이 돼가 세계에 한 번 뜨는 거이지.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 그래 내가 참 열받아. 내가 그렇다고 대통령 할 입장도 아니고, 응? 군문도 넘었고, 이게 참 슬픈 일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내가 열받으면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싶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응?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 농장 저거 통일농장 이름을 붙여요. 둘의 통일농장. 왜냐? 묘향산 가는데 산에 나무도 하나 없어. 그때부터 구상한 거예요. 저 산에 나무 심고 가수만 치고 거기에 밑에 가수 양계하고 양돈하고 저기에 채소 심고 저기 풍요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농장 그때부터 생각해서 5,000평 딱 잘라서 농장 하는데 이 농장에 7가지가 들어가요. 7. 그러니까 둘의 통일 농장에 7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통일 길이 열리면은 북한의 한 군에 통일농장 하나씩 딱 넣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산물을 잘 길러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강원도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3분의 1 좀 되거든요. 인구는 1,800만인데 농산물 수출이 세계 3도입니다. 농산물 수출이. 1년 수출액이 1,200억 달러요. 우리는 네덜란드보다 더 크고 더 땅도 좋고 조건이 좋은데 농산물 수입이 350억 달러요. 이 농업은 두뇌입니다. 두뇌.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한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가보면 눈 확 띄어. 우리가 참 헛농사 짓는구나. 그는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이 5,000평 농장에 7가지를 딱 넣으려는 거지. 과수, 축산, 약초, 채소, 곡물, 가공, 유통. 그래서 IT, 인터넷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를 딱 합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범농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일 조건만 되면 북한의 한 군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는 남한에 와 있는 탈북인들 중에 젊은이들, 농사 경험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야지요. 훈련시켜가지고 이걸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되지요. 누군가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또 역사 교과서에 역사의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몫이다. 역사학에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역사의 미래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이지요. 자, 에스겔서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북으로 갈라졌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어. 솔로몬 죽은 뒤에 이걸 예언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를 구해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막대기, 하나는 유다 막대기. 하나님의 사람 손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막대기 둘을 딱 가지고 하나는 남한 막대기, 대한민국, 하나는 북한 막대기, 두 개가 우리 성도들의 손에 합쳐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이 통일장입니다. 통일장. 위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위대한 것은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시끌벌쩍 요란한 것은 큰 일을 못해요. 그러다가 끝나요. 위대한 사건은 조용한 데서 시작돼서 날로 날로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갈라진 북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꿈꾸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손에 이스라엘과 유다 갈라진 막대기를 합쳤듯이 우리들 신앙인의 비전과 사명 속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통일 한국을 이루어 온 세계에 박수받고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